공기보호과 소관만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조 없는 말이세요. 17쪽이요? 네. 고소득 특경작물 재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수락면하고 가평원토고 지금 오직동 심으신 분들이 몇 가구입니까? 지금 장목반에 가입된 농가는 한 140여 농가입니다. 네, 그러면 가평은 몇 명이고 수락은 몇 명입니까? 140여 명 중에서 물론 그 설악면에서부터 오직동 재배가 시작이 됐는데 설악면 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는 약 40여 농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전부 다 가평 중면 또 상면 또 일부 하면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평하고 설악하고 네. 식재한 면적이 어디가 좀 많습니까? 설악면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오직봉을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원, 익수, 대성 네. 이게 종류가 좀 숨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당도나 그런 병에 제일 약한 것이죠. 제일 강한 것인지 보여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익수봉, 그다음에 천일봉, 수원봉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급한 바가 있는데요. 품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수량이나 당도 이게 이제 품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익수봉의 경우에는 다소 그 과실이 좀 대형이면서 또 역시 강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약간 저온에 조금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봉은 과실은 좀 작고 역시 당도도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내한성은 좀 다소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틀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당도가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병해나 모든 게 다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익수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다고 좀 알고 있는데 특히 설악 같은 경우는 익수나 개성 같은 경우는 아예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즘 기내병이라고 했죠? 네, 균핵병. 네, 그 기내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균핵병의 발생 기작은 그 균이 그 개화 시기에 그 화기에 침투를 해서 이게 발생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포자 형태로 땅에 떨어지면 토양 내에서 이게 균이 월동이 되다가 다시 이게 이제 그 포자태가 발생이 돼서 비바람에 의해서 이게 비산이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기에 전염이 되고 이게 균핵병이 발생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금년도에 특히 전국적으로 이 오디폰에서 균핵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네. 올해하고 작년에도 기내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방하신 적이 있나요? 이게 홍보나? 저희가 균핵병에 대한 발생은 이제 오디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그 친환경 약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오디에는 그 친환경 약제가 아직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석회 유황합제를 이제 저희가 살포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시기를 전후해서 저희가 약제 살포를 하는데 그 방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균핵병을 갖다가 방지하는 그 기술은 앞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만 그런 어떤 약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님이야 조금 신경을 들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기내병이라는
시작이 됐다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기내병이 심각하면 좀 다니시면서 기술 지도도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겁니다. 기술 지도도 잘 안 하고 또 이게 전부 지금 설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다 그래도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도 턱도 없이 지금 감량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약재 방제 차원에서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물리적으로 이제 병균의 어떤 토자태가 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비닐을 이렇게 깔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 상담소장이나 또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오디뽕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조금 이제 오디가 개화가 된 이후에 가물량이 이제 적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균핵병의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체크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계받고요. 어쨌든 더욱더 저희가 오디뽕 재배 농가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현장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악뿐만 아니라 이제 가평 하면 여러 군데 심었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균핵병이 거의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 대비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는 피해 농가가 없도록 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험 내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든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이라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특성이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오는 대로 또 걱정을 해야 되고 비가 안 오는 대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농업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서비스업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술을 먹는다고 욕을 먹고 안 먹는 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 사장 가서 술 주시면 안 받아 먹으면 야, 이 양반아 술 잘 먹어, 일 잘해. 그래서 받아 먹었어요. 딴 데 갔는데 걔는 왜 이렇게 나오고 끌고 가서 댕겨. 이런 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농업하는 사람의 애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번 묻자면 처음 말씀드렸고요. 6쪽을 보시면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선에서 이제 강소농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네. 이 가평 농업에서 만든 이 단어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시책 사업입니다. 시작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강소농이라는 게 가평 농업하고 딱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가평군이 가져가야 될 트렌드입니다. 이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하고 FTA를 걱정하는데 그 FTA가 체결되고 중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 가평의 농업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시는 걸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13쪽을 보시면은 같은 맥락에서 많이 말씀드려도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조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달전이 역사하는 주변에 적당한 딸을 좀 임대를 받아서라도 가평 유기농 유통센터를 한번 좀 가공을 시대도 한번 해서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고민 좀 말씀드리고요. 또 계속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미생물 관련해서 또 아주 많은 주민들이 미생물에 대한 엄청난 호응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담당 기자님이나 또 예산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맨날 보도대리만 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미생물이 주민들한테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봐라. 고민해봐라. 이렇게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미생물이 지역 주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농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인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의 그 수요를 다 충족하는데 2천만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데 2천만 원이 그렇게 세우기 쉬운 예산이냐 그게? 아니지 않지 않냐? 좀 세워라. 대신 세우기 싫으면 피하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선거로 알고 있고 이후에도 그 미생물 관련해서 또 뭐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자분들께 농민들의 그 적극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7월 3일 날 예정이지만 CEC에 이제 그런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또 예산 담당자도 그때 한번 뭐 참석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진짜 의회에서 고민도 하고 시정부에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이 국민들한테 진짜 직접 수혜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뭐 농업과 많이 먼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어차피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나 도시들께서 고민해 주시는 사항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항을 볼 때 그 정당성 없고 어떤 그 대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 안 한다. 대신 그것이 정당성 있고 대의적인 일이라면은 그 고민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그런데 어떤 그 좀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가 친환경을 외치고 강선을 외치는 우리 가평군에서 센터에 관광하는 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농업은 절대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일반 시장 경제 하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 폭이 부족한 분들은 상당히 좀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농업이 그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직자들의 어떤 입장도 가급적이면 그 저희 그 농촌 지도 사업 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시대가 이제 바뀌어감에 따라서 뭐 사양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보급 사업, 농촌 지도 사업은 다른 시군과 같이 형평성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같이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이나 전체 타 시도에서 농촌형 그 센터에는 보통 2개과 3개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1개과가 그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농업과하고 같이 이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국적으로 2개과, 3개과에서 하는 어떤 업무를 1개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은 계속 신규 직원이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적인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단도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 하나가 더 증설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농업과 훈남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조직 구성원인 그 공무원분들의 어떤 입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의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또 뭐 인사를 담당하시는 또 과장님께서도 하반기 때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 속에서도 이제 저희들도 동의했고요. 이후에 이 문제가 그 센터의 과 하나 신설하는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농업을 맡고 있는 본 의원만의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많이 좀 이해와 자문을 좀 득해서 이후에 하반기에 이루어질 때는 논란 없이 스무스하게 좀
후방 하나 신설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원입니다. 신현재 의원께서 조직에 관한 부분에서 질의 말씀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왜 가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농업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타 시군에는 농촌 지도 기술 보급 사업이 소위 말하는 그 교육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 보급 기능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 가평군 미래 농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외형을 확대해가는 차원에서도 아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과업이라든가 해야 될 일도 미래지향적인 농업 경영 방식으로 여러 번 해주셨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자세가 중요한 자세. 근데 지금 주장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많이 보여지나 사실 특히 센터소장님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센터나 농업부분이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고의적이고 의무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과업을 이행하시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물론 이번 정책 개편에서 과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이런 보충이라든가 요구를 하셨지만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과를 늘릴 수 없는 한계, 인건비 총액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관철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장을 연구라든가 친환경 농업의 기반 구축이라든가 또 농산물 유통 개선이라든가 또 친환경 영농 자재 자체 생산 시스템도 구축하셔야 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작목도 연구하셔야 되고 기능성 농산물의 가공 기술도 하셔야 되고 농촌 관광 산업도 하셔야 되고 브랜드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 과업은 무척 많아요. 이거를 많으셔. 물론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또 실내로 가까운 인근시군 오는 양평, 우리보다 면적기술은 남천구 2개과를 두고 있고 대문 2개과를 두고 있고 가평만 유일하게 1개과가 등록하고 또 직원들의 물론 업무 가동성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부라도 왜 감찰이 안 되는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직제를 보충받지 못하고 또 직원을 추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구직이라든 개발직에 대한 일부 증원이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농업 경영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과업들을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만 계신 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가치를 표출해내고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대시력이 강하다 그러면 왜 이 부분에다 나아받아줬겠어요? 인사하세요. 그래서 신현재 의원도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셨지만은 본의원도 염려스러워서 인사부서의 내용들을 쭉 보고를 받아본 결과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언지는 달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늘려주고 이거는 충분해도 뭐합니까? 의지가 표현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늘리고 충원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또한 그래야만이 선진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보육과장님 또 전 직원들 고생한 부분은 알지만 각별히 의지와 사고를 재부장하셔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보육과가 되고 센터가 돼서 농민들한테 갈만한 농업 경영, 갈만한 우리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구 임해 주시고 또 연구대가 기술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다음 인사 조직 때, 조직 개편 때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준비된 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보인다 하면 저희 의회도 나서서 여러분이 결과치를 산출하는 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이종모 고용변화죠. 네. 이종모 고용변화를 쭉 보면 유용미생물센터가 2008년도에 운영되고 있죠. 네, 정말. 이 자료에는 2012년과 2013년 2개년 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운영해왔다는 걸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미루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2012년과 2013년도 양계년에 걸쳐서 운영된 사람이 모두가 22명 중에서 7명이 연속으로 이제 고용이 되고 있네요. 이제 그렇게 연속으로 고용이 된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2년 동안만이 아니라 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될 업무 성격이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무기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용 면에서도 좀 이제 안정화된 직업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단순 고용으로 이제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지금 4대 보험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4대 보험. 요 단가가 이제 예, 어떤 사람은 38,000원, 예. 어떤 사람은 6만 원, 그건 일부 경우만 그렇습니다. 6만 5천 원짜리도 있고 예. 어쨌든 이제 7명이 2년 연속 고용된 걸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이정직에 대한 관계법을 네. 2년 연속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1년간을 쓰고 나면 1, 2개월 쉬었다가 또 가운데 고용으로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 고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 무기계약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휘하신 것처럼 그 농업인들의 그 미생물에 대한 그 수요 또 요구가 굉장히 높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그 배양 작업서부터 생산 라인까지 관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 본사업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최소한 무기계약직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공식 결제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액 인건비 등등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수없이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관철이 되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가평군의 어떤 친환경 농업의 어떤 기반 구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 미생물을 그 생산 공급하는 그 우리 담당자들이 최소한 처우 개선 또 고용의 안정이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감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한 좀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보면 안전군 정부에서 6명의 증원이 되는 그런 지침대로 와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가평군 자체적으로 정해진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늘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정치력이든 어떤 행정력이든 중앙 기관에 좀 논의를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서 유용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더라도 정말 가평군 유용 미생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원의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지금 유용 미생물 문제 배양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그 유용 미생물 공급 실적을 2012년도에는 1791농가에 188톤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 집행 근거와 나눠보니까 2012년도에는 농가 평균당 13만 5천 원의 예산이 집행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보니까 420농가에 67톤을 공급이 돼서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보니까 한 농가당 평균 32만 4천 원의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아직 이게 아마 이 수치는 5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7개월 동안에 이제 전년도 188톤에 육박하는 이제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농가당 13만 5천 원의 비용이 산출이 되고 또 2013년도에는 32만 4천 원이라고 하는 3배의 늘어난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나왔고 네. 또한 이제 고형 미생물 공부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120농가에 40m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총 비용으로 나눠보니까 한 농가당 524만 9천 원의 유리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330농가에 88톤을 공급을 해서 농가당 평균이 146만 3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용미생물 공급의 경우에는 2012년보다 2013년에 일농가당 평균 금액이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고 네. 고형 미생물 공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2년도에는 엄청나게 4배 가까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2013년 금년에 비해서 이러한 차이가 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액상 미생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생물이 지금 여기 자료의 표현은 유형 미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상 미생물과 고형 미생물로 이제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액상 미생물에서 2012년과 13년의 어떤 차이를 이제 농가당 평균 우리가 예산 지출한 거를 이제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상 미생물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초에 배지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을 현재 가져간 농가로 나눠놓게 되면 1년치 배지 재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고형미생물에서 또 반대라고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형미생물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산출 기초는 주로 이제 재료비를 갖고 따지는데요. 그 고형미생물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값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재료비에는 예를 들어서 부속품 등등의 어떤 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그 생산 라인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급량은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예를 들면 고형미생물은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균총 밀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8승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고형미생물로서 인정을 해서 공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이 펠렛 성형 기술은 저희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산 라인을 저희가 설치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급량 예산 비율을 따지게 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 만들어졌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비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는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액상과 고용 간의 그런 영차별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액상 같은 경우 연말 가면 투자 비용은 예.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예. 2012년과 2013년도에는 투자 비용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싸졌고 고형 미생물의 경우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기계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싸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유형 미생물의 생산 관계는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이 친환경 쪽에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몇 년 전에 이제 축산 쪽이다가 한참 문제가 됐던 구제역이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광주시만 구제역이 안 갔다. 근데 안 간 이유를
분석을 하니까 미생물 제재를 썼기 때문에 이제 안 왔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적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대단히 바랍니다. 참고로 그 미생물 변화고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있습니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액상미생물도 물론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형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변화를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금 생균제는 저희가 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양축하는 과정에서 이 펠렛형으로 공급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생균제를 특히 제습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한우농가에 저희가 생균제 공급 사업 배양기 못해 한 사업인데 그 생균제는 이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자칫 관리를 잘못하고 가져가 쓰려고 할 때 또 부품이나 생균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 그 생균제는 물론 이제 원료도 저희가 특별하게 조제를 했습니다만 그 제습을 통해서 또 성형을 통해서 펠렛형으로 해갖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한우연합회에서 생산하는 그 사무국장조차도 저희 그 생균제로 와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고형미생물에 대한 어떤 생산 보급의 어떤 수범 사례들 저희 각 부분에 와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이제 도정위원께서 말씀 조직진단 관련해서 또 하나 시찰함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그냥 뭐 정당성이죠. 센터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될 이유, 정당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또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인증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됐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도 제가 좀 때로는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유소년 축구대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임금 취업을 하는 고래도 경기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진짜 그 국민들한테 우리 뭐 지평구가 되는 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그런 어떤 그 정당성 논리학으로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상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통령하고 긍정부는 세력과 소감하고 있는데 일전에 세력과장하고 배당하고 벤치마킹 같이 갔다 오셨죠.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력과에도 이미 독보를 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역시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는 가장 아주 절실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자기가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 임대 농기계를 또 와서 저희가 뭐 실어다 주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임대 농기계 활용 실적이 매년 늘어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정된 농기계를 갖고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농업인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수요를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 그 임대센터가 저희 가평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하면이라든가 서랑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조금 불편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에 상하면 쪽에서 저희가 거의 지금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체들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악성부채는 채권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회계 검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새마을특별회계는 뭐 어찌됐건 또 용도가 이제 많이 과거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면서 이 악성 부채에 대한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탕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총괄 관리부에서는 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하나가 나온 거지. 네. 작년도 2월 할 때에 이행기한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1억 8천이나 됐는데 네. 이제 금해 그 잔행량을 보게 되면 이행기한 도래액이 전체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렇더라면 이것은 금년도에 그러면 이행기한이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행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용자를 주었는데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면은 이행기한은 미도래고 상환기일이 됐으면 이행기일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괄채권관리부 상호만 보면 전년도 2월에서의 그 이행기한 도래액과 이행기한 미도래액을 합하는 금액에서 금해 발생된 것을 합하면 총 잔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잔액량을 가서 보면 이행기한 도래액으로 전부 들어가 있고 이행기한 미도래액에는 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년도 2월 할 때에 1억 8,800의 이행기한 미도래액이 금년도 되면서 이게 다 이행기한보다 도래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좀 이 기계상의 좀 착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이제 개별 그 내역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 파산이라든지 사망 그렇게 사유를 보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이 채권 관리의 악성 채권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정말 뭐 이걸 아예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가 그런 행동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수치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계속하고 끌고만 있을 게 아니라 강한 정리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과연 뭐 이게 이제 대개 보면은 요즘과 달리 옛날에 뭐 2001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채권인데 이때는 연대보증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인 한테의 어떤 채권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는지 그마저도 안 된다면 바라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사실상 이 새마을특별회계를 참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이게 이제 한 주무계에서 회계 담당이 사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저희 그 주식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이 이게 떠맡아서 할 일이 아닌데 또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전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쨌든 회수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일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으면 자성한다. 어쨌든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가 이 채권 환수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일문 일타통식으로 이렇게 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상.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채권이라면 특별한 관심을 받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다 받아들이는 노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좀 담당자의 무관심이라든가 또 책임자,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무관심 속에 이게 이루어지자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보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건에 대한 감사동의를 선언합니다. 장한옥 기술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